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총선 판세와 진짜 민심 분석부터 검찰 언론 개혁까지 뉴스인사 프라임은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죠. 여론조사 전문가, 대기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특히 아주 특색이고 화끈한 분들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은요, 구독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구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 도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프로그램에도 반영합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이죠. 검찰과 법원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검찰 공화국의 심장부인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조수진, 이현주 두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얌전하게. 아니 지금 고품격이라고 하시길래 고품격. 예. 고품격이 아니어서 약간 경건한 마음으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다 통과하고 이제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냥 정통 법관이신데 지금 가장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게 40대 기획사 사장이 여중생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괜찮다. 그 유죄 판결을 1심이 유죄 판결,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파기환송을 하고 마지막에 또 그 판결을 확정시킨 것에 대해서 근데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저는 그 사건이. 그 여학생이 사실은 병원에 문병을 하러 왔다가 그 아들인가요? 그 기획사의 자식인가 누군가가 거기 병원에 있어가지고 왔던 그 사람 만난 거잖아요. 와가지고는 내가 너 연예인 시켜줄게 하면서 사실은 접근해가지고 관계를 맺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안 되고 왜 그게 사랑하니까 무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를 키워주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줄 사람이니까 아부하는 편지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편지가 이제 네, 그리고 우리 거죠. 사랑해요라는 말이 124 안내도 요즘 124 쓰시는 분 거의 없지만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 아니었을까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분이 말했어요. 내가 이거를 사실 쓰고 싶어서 진짜 사랑해서 쓴 게 아니다. 쓰라고 해서 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거는 딱 보면 사랑인데 왜 넌 아니라고 부인하니?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그 나이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길 가던 행인이 다른 여자 행인 전혀 남남이죠. 가슴을 만졌는데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돼서 왔어요. 어떤 부장판사가 90년대 초반에 이게 왜 추행이 되나? 미친 거 아니에요? 라거나 이제 자기는 그 약식 사건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라고 하죠. 여성 운전자면 벌금을 더 물렸다는 거예요. 여자가 왜 밥도 안 하고 이 시간에 돌아다녀? 무슨 소리예요? 난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는 이상한 일이 하도 많지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고여 있는 물에서 서로 남자 판사들이 그 하는 말들은 또 바깥에서 번지르르하게 하는 말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이상하네. 최근의 일은 아니에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인데 그 내부에서 그런 의식을 공유해온 건 사실이니까요. 저는 그 법조계의 남자분들이 지금은 그냥 입을 닫고 있을 뿐이지 속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변호사계도 다른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저는 대법관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온건하거나 합리적인 판결도 낸 바가 있지만 네. 그렇지만 여성에 관한 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수자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형적인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보수적인 남성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죠. 보수적이죠. 사실은 엄청 보수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그렇다고 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그래서 저도 연수원 때만 해도 제가 연수원 때 한 20년 전에 저희 민사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 연수생들은 여기서 얼른 신랑감을 구해야 된다. 눈만 높아져서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똑똑하고 집이 높은 며느리 원하는 줄 아느냐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던 게 저희예요. 판사 부장판사이셨던 누구예요, 그 사람 도대체? 사법연수 조간행 교수라고 제 여기서 말했습니다. 조간행 부장판사라고 있어요. 실명 요정. 저번에 알릴레오 나오셨을 때도 실명 거론 엄청 하고 가셨어요. 진짜요? 예. 여기 황금어장이다. 너네들이 나가서 변호사네, 판사네, 감사네 이런다고 좋은데 시집갈 줄 아느냐라고 그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막 하셨어요. 황금어장이란 말이 난 너무 딱 꽂히는데. 법조계 말도 맛있죠.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서
그 회식하잖아요. 네. 교수님들 모시고 그러면 여연수생들을 교수님들 양 옆에 앉혔어요. 앉히긴 했죠. 그래서 35기니까 그때가 20년 전이네요. 그랬어요. 아, 나도 35기였는데. 동기신가요? 제가 아, 45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35기인데 그때 둘째 낳느라고 연수는 휴학했죠. 아, 그래서요? 가을에. 예. 네. 아, 시험 기수로 해야죠. 시험 기수 45회. 예, 그러니까 같은 그러면, 예, 그거지. 동기로. 네, 저는 그래서 45회, 35기, 36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좀 발이 넓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 해 다니셨군요. 아, 몰랐네요. 네, 좋았었어요. 아니, 되게 대단하세요. 어떻게 자녀 출산하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애 낳고서 이제 붙었고, 애 공부했고, 애 또 두째 낳고 했죠. 어쨌든 복잡스러웠습니다. 네. 그 몇 기죠? 저는 30기. 예, 제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네요. 이게 선배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스러운 후배들아. 기술을 자꾸 피하고. 많이 들어오시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지만은 사실 저는 어제 있었던 그 이 검찰 이슈 혹은 재판 이슈 중에 놀라웠던 게 진해원 검사 재판이었어요. 진해원 검사가 사실은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무슨 철자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데요. 이분이 지금 현재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예요. 근데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이제 재판이 된 건데 진 검사가 그러는 거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명예훼손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그러니까 특정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공소장에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범죄 사실이. 그래야지만 내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고 재판부도 아니 도대체가 진 검사가 올린 게시물에 허위라고 불만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너네가 정확히 찝어라라고 한 거예요. 이 검사에게. 근데 검사 측에서는 난 니네 말을 이해 못하겠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 핵심은 지난해 9월에 SNS에 진 검사가 김 여사 과거 사진을 올리면서 줄리 스필링은 아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 그 검사하고 이 매춘부하고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스펠링이. 그거하고 한 글자만 다른 영어를 하나를 섞어가지고 좀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는데 이게 핵심인데 이게 좀 애매해요 솔직히 말하면. 진 검사님 얘기는 그거군요. 내가 명예훼손을 했다 손 쳐도 이게 사실적신지 스펠링, 허위사실적신지. 네, 스펠링 모르는 게 사실적신지 허위사실적신지 밝혀라. 너네가 밝혀라 이거네요. 그리고 나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구를 특정했는지 니네가 아냐? 내가 쓴 것만 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잖아. 누구라는 말을 안 썼잖아 주어를.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게 이거 김건희 나- 여사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은 줄리는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검찰이 인정하는 거예요? 검찰이 바보같이 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검찰의 의도는 사실은 이제 우리 V1, V2 누구는 V2를 저 윤통이고 V1 우리 V1을 이렇게 노엽게 하시다니 이런 배경이 있었을 것 근데 같고요. 오히려 이거는 건드리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그런 근데 위험을 이제 배가시키는 거지. 그 이면에 있는 사실 이제 뭐 지금 영부인의 과거 전력에 관한 걸 암시되는 사실이죠.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죠. 암시되는 사실을 두고 한 건데 그건 암시될 뿐이지 표현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이 무리를 한 거죠. 이걸 자꾸 올리고 특정하고 뭔가 확인하고 설명하려는 순간 오히려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이게 자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검사가 있는데 해야지.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재밌겠네요. 네, 참 무책임하고 아무렇게나 지켜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종판기일의 전선 기대가 된다 생각해봤습니다. 자, 요즘 극장가를 넘어 정치권까지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좀 분노스러웠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단체 관람을 하려고 했더니 그 구구 유튜버 누군지 아시죠? 그 구구 유튜버가 이거 보면 안 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요. 이 초등학교에서 전격적으로 취소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랬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를 무슨 좌파 영화라고 그러니까 그러는 왜 거예요. 근데 그런지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결론 스포일러 같은 것도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게 역사적인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걸 무슨 역사를 아는 거를 무슨 좌파 영화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이제 현대사 부분은 걔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해서 나올 뭐 역사책에도 나오는 거고 이미 강주 민주항쟁 이런 정리가 된 논쟁이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등의 뭐 예, 이건
이건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 이런 활동을 하고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인식 수준이 천박하고 국민을 우습게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화가 나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 초등학교는 취소했답니다.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 영화는 보면 안 되겠구나. 뭐 안 보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좀 비난한다고 해서 그걸 또 전격 취소해버릴까?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취소한다는 게 문제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눈치가 보이고 이 쫄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혹여 왜? 관람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정부는 검찰을 이용해서 뭐 교사들의 정치 활동 이렇게 엮어갈 엮어갈 정부이기 때문에 뭐 교사들 징계하고 뭐 품위 유지 의무만 뭘 걸어서라도 징계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직위 해제하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취소하는 게 깔끔하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진짜. 이게 너무 슬픈 말이에요. 이번에 근데 우리가 제일 교훈으로 알아야 될 건 그거 같긴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차라리. 그렇지만 그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의 봄이 어쨌든 흥행을 하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영화를 두고 아전인수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닮았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 현실 구별도 못하는 망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건데 이게 정치 영화를 보지 못하는 이 현실 이 양당의 이런 반응 이거 어떻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 영화 정치라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뭐 아수라를 봐라 아니면은 서울의 봄을 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를 지금 서울의 봄을 보고서 윤석열 정부 또는 지금의 상황을 떠올리는 게 누가 무슨 뭐 붐을 일으키고 얘기를 해서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연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팩트죠. 그거는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고 이건 정치적인 무슨 뭐 음모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느냐는 관람객 각자의 뭐 입장이고 100명이 보면 101개, 102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봤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몹시 어색하고 그리고 저는 뭐 국당이야 저는 기대가 없으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많이 개심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지금 그 시절이 현재 윤석열 정부와 닮아 있다는데 내부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바깥으로 이런 멘트를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나온 게 민주당 정부입니다. 검찰 개혁에 실패해서 그건 인식을 하시고 이런 멘트를 하시는 건지 제가 세 가지 점만 꼽자면 첫 번째 인사 실패. 네, 인사 실패. 네,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검찰 보직 중에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가 했냐면 송경호 검사라고 네. 2008년에 강우병 보도에서 PD 수첩 때려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박윤혜 검사라고 있는데 그 민간인 사찰 사건 기억하시죠? 네네. 지코라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가 그 KB하고 거래도 끊기고 KB 전직 직원이었어요. 대단히 고생하신 분이 있는데 그 민간인 사찰 사건을 뭉갰던 박윤혜 검사를 검사장을 시켜준 것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2차 사건을 그 1차 사건을 일단 유야무야 말아먹고 너무 여론이 들끓으니까 2차 수사단을 꾸리고 단장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부에서 어떤 풍경이 벌어졌냐면 내부 검사들 조차 반발을 한 거예요. 이거 시나리오 바꾸고 수사하는 거 아니냐. 난 검찰 그만두겠다라고 하고 이 프로세스 실제 새벽에 사직 인사를 올린 검사도 있었어요. 조모 검사라고. 근데 내부에서 막 이렇게 해유시켜가지고 금방 내리긴 했는데 내부에서조차 시나리오 가지고 청와대 하명대로 시나리오 받아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 압수수색 해온 USB 7개가 없어졌어요. 그 수사단에서. 그 사람을 검사장 시켜준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저한테 물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임은정 검사를 여러분이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영전했다고 착오하시는 분이 있는데 3년 동안 자기 기수보다 연수원 기수보다 2기수 밑에 라인으로 움직였어요. 지청부장. 그 다음에는 포항지청 중경단이라고 해서 아주 한직 자리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최근에 전 청와대 모 관계자를 만나서
그 어두운 시절에 검찰 내에서 유일하게 자기 목소리를 냈고 저항했던 검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대할 수 있느냐, 멸시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청와대에 들어있던 특수부 검사들이 임서진, 임은정, 서지현, 예현, 서지현. 진해원, 진해원. 서지현, 진해원을 임서진이라고 부르면서 얘네들 트러블 메이커다. 관중이다. 정치하려고 그런다. 라고 뭐 많이 나왔던 오명을 얘기죠. 씌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모하면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사 실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조직에서의 실패.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인지부서 특수공안 기획을 축소하고 형사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라고 네, 그때 했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2018년에 정작 뭘 했냐면은 인지부서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 자리를 만들어줘요. 형사 1차장, 그 1차장이 원래 3차장 그 형사바, 있었는데. 2차장이 공안, 3차장이 특수인데 인지부서 자리를 뭐 조세 공정거래 4차장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뭐 수사권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하고 이런 검찰 개혁을 해야 할 판에 검찰 오히려 더 비대하게 조직을 만드는군요. 게다가 초대 4차장이 누구냐면 이두보, 유호성 그 간첩 조작 사건. 외환거래법, 아니 그 사람은 조작은 안 했고요. 조작 안 외환거래법을 기소유예했던 걸 무죄를 받고 나니까 보복 기소, 추가 기소를 해서 그 사람.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은 검사잖아요. 그 교과서에서만 나온다는 공소권 남용. 그렇죠. 검찰하고 법원하고 서로 아름아름하면서 네. 이런 참사를 만든 게 문재인 정부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두환 정부를 닮아 있다고 한가하게 얘기할 게 아니죠. 저는 그때 그 서울의 봄에서 그 무능하고 그 우왕좌왕하던 육군 참모본부의 모습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머니나. 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서울의 봄을 봐야 된다고 말하면서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본다. 군부 독재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검찰 독재도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언제든지 국민들은 탱크를 밀어버리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독재의 독재적 발상은 음습한 곳에서 아니 때로는 대놓고 악의 쇠사슬처럼 이어져가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장해찬 최고위원이 자꾸 상대를 몇십 년 지난 군사정권과 결부시켜 악마화하는 것은 나쁜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수라를 자꾸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서로 이렇게 양쪽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군요. 자, 일단 이번 정부 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특수통 지금 사실은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너무 옛날에 군대에 있었던 문제의 그 조직 하나회 조직 그거하고 똑같다 이런 사실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부 검찰 출신 중에 활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특수통 출신이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옛날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권 내에 있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많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하나회를 가지고서 이제 전두환 이 하나회의 핵심적인 이 역할을 하면서 장군들 말을 안 듣고 장군들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장관 치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 안 듣고 했던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있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주목해야 되는 게 사실 특수통이라는 거죠.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군부나 하나회는 완전 그 초법적인 무력을 행사했던 집단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검찰은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란히 비교하는 건 어렵지만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특수부의 출신들인 건데,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 권력이라는 것, 어떠한 수사를 하거나 군부처럼 뭔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검찰처럼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력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사조직화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그 똑같은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어떠한 공익을 위해서 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조직화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거를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회에서 그 지켜야 되는 규율 같은 게 보면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회가 옛날에 이랬대요. 4개 항을 선서를 해야 들어간대요. 하나회에 들어와라는 제안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내가 이너서클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 4개의 항 선서를 하는 항목이 선후배와 동료에 의해 합의된 명령에 복종한다. 이게 첫 번째라 그래요. 무슨 조직의 명령이 아니라 선후배와 동료들에 의해서 합의된 명령에 복종하고 두 번째로 의리와 맹세를 저버리면 인간적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각오한다. 인간적 자격을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군의 명령을 따르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선배들의 명령에 따른다라는 게 하나의 지령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지금의 그 검찰들 중에서도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아니면 윤석열 사단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뭔가 말을 잘 듣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엄청나게 검찰이 그동안 진출 안 했던 요직에 가 있잖아요. 비슷하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지금 특수통 출신이 할 때 원래 검찰은 형사부, 특수부, 그다음 이제 공안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좀 재벌들도 뭐 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크게 하면서 좀 약간 어깨에 힘들어가서 거길 좀 좌지우지하고 그랬었긴 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형사부나 이런 일반적인 범죄를 취급하는 그런 처리하는 그런 검사들은 좀 기죽어 있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공안하고 특수부하고 서로 싸우고 자기네가 서로 잘났다 그러고.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이쪽이 이겨버렸어요, 특수부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형사부는 좀 등한시된다 정도가 아니라 특수부는 형사부 검사들을 사람 취급 안 한다. 그 정도까지였어요? 왜? 그건 왜냐면 좋은 보직들은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고 저 지게꾼이라고 멸시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형사부죠? 경찰에서 송치돼 오는 사건들만 그 자잘한 사건들만 그러니까 그 검사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은 불러서 조사하는 사람, 내가 기소하는 사람보다 내가 높아. 근데 재벌회장 불러서 기소하고 그렇지. 공소유지하고 자기가 재벌회장보다 힘 센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회장들을 마구 불러대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둘, 대법원장, 네. 뭐 재벌까지 해서 트리플로 했으니 어떻게 그 자기의 권력감이 최대화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후배가 굉장히 이제 권력욕 네. 그게 불타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를 저희가 뭐라고 불렸냐면은 간별기. 에? 잘 나가는 검사가 그 선배가 그 앞을 지나가면 인사를 해요. 저 사람한테는 저 선배는 좀 못 보여도 된다라고 하면 인사를 안 해요. 진짜로? 인사 받으셨어요? 네가 잘 나가는 검사인지 잘 못 나가는 검사인지 알려면 제 앞을 지나가면 된다. 어머나 웬일이에요, 세상에. 그게 너무 싫어요. 뭐 단지 그 특수부라는 딱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받는 대접이 그 자기에 대한 그 자긍심이 그 자리에 의해서 부여되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양자 간의 질투 시기는 말도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그 형사부 출신 아니에요? 대표적인? 공안 쪽이었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공항 그래도 가긴 갔어요? 네. 그러면 그 간별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간별.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왜 감독이는 검찰을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지금 변호사 하고 있어요? 잘 나가요? 서초동에 있나요? 말을 못하는데? 아니, 근데 저 궁금했던 게 특수부, 특수통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사실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딱 부서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기존에는 특수부라고 있었죠. 지금은 특수부가 반부패 있었었고. 수사부로 바뀌었고. 2019년에 바뀌었는데 이게 검찰 조직마다 있는 게 아니고 18개 지방검찰청 중에서 7개 지검에 설치가 돼 있고 인지하는 부서를 말했던 거죠. 근데 그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처음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부 검사들을 우대하겠다. 그랬다가. 공안기획, 특수부, 예전에 잘 나가던 이 부서들은 축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조국 장관이 이제 그렇게 막 두드려 맞기 시작하니까 조금의 정신을 차리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검찰은 위장을, 카모플라즈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특수부 없애면 뭐합니까? 특수수사하던 검사들을 형사 1부, 2부에 모아놓고
경찰에서 오는 사건 배당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형사 1부, 2부라는 명패는 달고 있지만 실상은 특수부인 거고. 그래서 정말 어떤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도 모르고 검사들이 얼마나 교활한지고 간사한지도 모르고 참 무능했던 게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제는 일단 교활하고 이런 사람들을 왜 너네는 그것도 뭣도 모르고 중용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냐. 잠깐만 검찰 특수부라는 그건 명패만 내린다고 특수부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은 자기가 특수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 진짜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검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전부 다 지금 대통령이 다 끌어안은 사람들인데 그중에 특히 김홍일 이 방통위원장 내정자 어떻습니까? 그 작은 하나회를 만들려고 했던 분이죠. 아, 진짜로? 이분이 그 하나회 검찰의 하나회 사조직을 결국 왜 만드느냐? 네. 자기 권력의 사유화 영속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을 자기가 영전시켜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자기가 추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자기의 권력을 영속화할 수 있고 또 사유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모셔야 하는 선배인 거죠.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대검의 중수부장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그때 2과장이었고 네. 중수부 2과장이었고. 네. 근데 이제 충남대라고 하면 좀 검찰 내에서는 많이 나오. 여기 연고대도 안 쳐주거든요. 서울대, 오로지 서울대. 근데 이제 그래서 검찰에서 잘 나가려면 그런 법무 기족이거나 네. 아니면은 그런 이너서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방대 출신이라도 죽도록 독하게 수사를 해서 이분이 충남대로 이제 좀 제계도에 올랐는데 나도 후배들을 걷어야겠다. 라고 해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다 쓸만한 떡잎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망하고 야 이제부터 모이지 말자. 라는 에피소드가 전해지는 분이에요. 그렇군요. 노는 건 항상 똑같죠. 그들이 작동하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식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가 이분들의 절정의 시기일까요? 표정들이 왜? 아니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워낙 많이 남아가지고 얼마나 더 이제 예상 외에 인사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지금만 해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게 청와대 용산에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인사비서관, 총무비서관, 정책실장 말할 것도 없고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에도 검사,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박성근 검사, 법무부 차관도 검사, 법률비서관도 검사 다 검사잖아요. 근데 이제 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다 이렇게 요직에 하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전 정부들은 그래도 본인 성향의 어떤 검사나 이렇게 법조인을 어디 꽂을 때 그래도 예전 경력 중에 한두 줄은 있었어요. 비슷한 게. 근데 아무 경력하고 상관이 없는 검사를 마구 그냥 이렇게 꽂잖아요. 그게 특이한 것 같아요. 상상 초월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이분들의 이 특수부 출신이던 윤석열 사단에 봄이 올지 얼마나 더 포진할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끝날 것 같습니까? 안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것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특수통들의 이 권력의 절정에 지금 서 있는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끝이 나긴 날까요? 아니면은 안 날까요? 다음에 총선이 관건 아니에요? 총선이 관건이다. 총선을 봐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근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을 하기 때문에 저는 위기에 몰리면 상상 이상의 것도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저게 한가지게 민주당이 영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나이브하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총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정말 사실 되게 저는 생각하면 한 번씩 막 이렇게 정말 총선 이겨야 되는데 이럴 때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범 조수진, 이현주 변호사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